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또 새로운 물건지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토지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새만금 일대 부안이라든지 기타 춘천 같은 이런 지역들은 워낙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적으로 저희 회사에 문의 전화도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관심도가 있고 투자에 어떤 선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땅은 최근 들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전 세계적인 이제 테마파크라고 하는 레고랜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약 한 15년 전부터 레고랜드가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서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이제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 춘천 간 그 전철이 복선 전철화가 되고, 최근 들어서는 춘천에서 이제 속초까지 가는 KTX까지 바람이 불면서 점점점 어떤 그 개발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온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천동 일대에 그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까지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분양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어지고 있는 거는 그만큼 개발 기대감과 아울러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거는 강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닭갈비로 유명한 지역이지 이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많은 변화를 가진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경기도권에 있는 평택이라든지 화성만큼이나 어떤 개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고요. 춘천은 강원도이긴 하지만 경기도하고 어떤 접경 지역에 붙어 있는 지역으로 오히려 지금은 훨씬 더 이제는 경기도화 됐다. 그러니까 경기도화 내에 있는 지역으로 느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이 일단은 좋아졌고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전철이 들어감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춘천에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서 거의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관광의 메카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에는 이제 관광지역으로 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뜬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관광과 그 다음에 기업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은 레고랜드를 테마파크로 해서 전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가는 그 중심권으로 해서 지금 로맨틱 춘천을 현재 구호로 해서 관광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막산 케이블카라든지 현재 소양강 스카이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박사마을 서면 일대의 로봇 체험관 등등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어떤 그 문화, 이런 관광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레고랜드까지 이제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춘천은 지금 서울로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평택이라든지 화성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자체상 강원도이고 규제가 없는 지역인 상태에서 물의 공급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선호하는 지역으로 많이 지금 춘천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정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런 에너지 쪽으로 해서 이쪽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이제 화력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대체 에너지를 많이 이제는 찾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찾는 게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수력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교했을 때 에너지 산업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잘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원도 이 춘천에 공약사항이었던 수열에너지 복합 클러스터를 지난 8월 달에 이제는 선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서울신문에 이제 나왔는데 이제 강원도가 지금까지 많이 땅값도 올라가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거는 내년에 있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강원도권이 많이 투자 붐이 일어났고 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계올림픽이 이제는 개최가 이제는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개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는 그런 불씨를, 개발에 대한 불씨를 한층 더 살리기 위해서 바로 춘천시 현재 수열에너지 복합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개발시킴으로 해서 그런 불씨를 이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의 가치도 상당하지만 내년부터 한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한 어떤 개발 압력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이 가장 투자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춘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천은 지금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상당히 그 넓은 면적입니다. 하지만 중심권으로 해서 춘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중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지 중심으로 해서 현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이 춘천은 강원도청이 소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솔직히 이 도청이 소재가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개발이 덜 된 데는 없습니다. 근데 춘천은 그동안 교통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소외된 지역이긴 하였지만 강원도청이 들어갈 정도로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평가가 좋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통망까지 좋아짐으로 해서 이 강원도의 이 춘천이 이제는 이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의 어떤 개발 상황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두지구라든지 장학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석사지구, 거두지구, 이제 온위지구라든지 학곡지구 등 이렇게 도심권 개발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매지구라든지 천전지구라든지 진해지구로 해서 이 택지 개발이 점점점 위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도섬에 레고랜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에는 HDC 호텔, 아이파크, 그 다음 주변에 이제 호텔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업 형태로는 삼성 SDS라든지 네이버 도시 첨단 산업단지, 그리고 춘천 거두리 농공단지, 그리고 여기 지금 춘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레고랜드 이 맞은편이 박사마을 서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면에는 어린이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든지 토이 스튜디오, 그 다음에 영어 테마파크, 그리고 글램핑장이라든지 오토 캠핑장 등 여러가지 관광시설물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점점점 개발 압력이 거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온위지구 주변 일대에, 삼천동 일대, 요 주변의 일대에 30층짜리 고층 빌딩들, 아파트들이 현재 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이 레고랜드 때문에 춘천을 기점으로, 춘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남춘천 새로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석사지구, 장학지구, 우두지구를 방향을 끼고 개발이 외곽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땅값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매지구라든지 이쪽에 서면지구 일대까지 땅값을 많이 올리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천도 마찬가지로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는데요. 실적으로 강원도청을 끼고 요 하단에 있는 지역을 우리는 이 춘천에서는
강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북쪽에 있는 것을 강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쪽에 춘천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남춘천 역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쪽 강이남 쪽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땅값들이 올라가는 어떤 근원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한쪽만 기울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불평이 많게 되는 거고 불평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춘천에 있는 어떤 주민들은 이쪽 강북쪽 이 위쪽으로 해서 어떤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춘천시 자체도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는 강남 쪽보다는 이 북쪽 춘천의 북쪽 라인 쪽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 춘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위쪽 라인으로 해서 현재 눈여겨볼 수 있는 지역들은 우두지구라든지 신내지구라든지 또는 여기 천전지구라든지 진해지구 그 다음에 후평지구 이렇게 일대를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가장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으로 현재 율문리라든지 산천리 일대까지 주거지역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지역 율문리, 산천리, 진해지구, 천전리 요 사각구도로 해서 지금 저평가된 지역으로 해서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까지 천전지구와 진해지구 사이로 이제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저평가가 된 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현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개발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쪽 춘천에서는 이쪽 북쪽 방향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춘천은 이 춘천역을 끼고 이쪽에 남춘천 역사가 들어왔는데요. 또 북쪽에 대한 어떤 역사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도 현재 한층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이제 춘천에서 바로 화천으로 연결해서 인제로 속초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인데요. 중간에 이쪽 북쪽에도 전철 역세권을 하나 둬야 된다라는 어떤 이 주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지금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주변에 좀 돌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쪽 북쪽 방향에 그 역세권 하나를 둠으로 해서 춘천에 대한 어떤 개발을 좀 이렇게 평균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전철 역세권에 대한 개발 기대감과 아울러서 강북, 그러니까 이쪽 북쪽에 대한 춘천시의 개발 방향성 그리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까지 조성이 됨으로 해서 한층 더 이 북쪽 방향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춘천역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구간이고요. 확장이 개발되면서 지금 산천이라든지 진해라든지 그 다음에 조양이라든지 강촌, 금산은 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잼버리도로를 끼고 있는 46번 이 도로는 바로 이 산업축에 해당이 되는 도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 진해지구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있는 이 지역은 이 춘천에서 산업개발축에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라인을 중심으로 이 보라색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춘천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수열에너지 어떤 이 클러스터 이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와 아울러서 수열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단지, 4차 산업군들의 어떤 전초기지로서 춘천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강원도에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이 산업개발축에 해당이 되는 진해와 그리고 요 진해지구를 지정하는 46번 잼버리도로 주변을 끼고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화 산단 그렇게 해서 춘천 지역에 이제 공급이 되는데 소양강 댐을 활용을 해서 통합 관리,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으며 동면 일대 한 3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요. 국비 포함해서 한 3,65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춘천에 레고랜드가 한 4,500억에서 5,000억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요 30만 평 규모에 한 4,000억 정도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이제 획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들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이어서 바톤 타치를 받아서 강원도의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개발에 대한 부씨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최근에 나온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물의 도시 춘천 수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밸리를 꿈꾼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K 클라우드 파크를 조성을 하겠다. 근데 이 말에서 보면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여기 수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있는 진해지구라든지 천전지구를 활용을 하겠다. 이거는 조그만 어떤 개발 사업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이 종국에는 춘천 데이터밸리 산업기술단지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하면 춘천이고, 춘천의 이 진해리 일대와 천전리 일대, 그리고 비롯해서 산천리라든지 율무리 일대까지 확장을 해서 데이터하고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기술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춘천은 바로 강원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클라우드 파크는 올해부터 5년 동안 1198억 원을 들여서 소양강댐 하류인 춘천시 동래면 진해리 53만 9천 평방미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비 포함해서 3,651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번 정권에서 가장 희망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지역 산업의 가장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K클라우드 파크에는 지금 우선 중대 규모의 6개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구글이라든지 구글 등 글로벌 대형급 데이터 센터도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보여지는 쪽으로 해서 많이 개발됐지만은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개발되는 쪽으로 많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바로 클라우드 파크를 조성함으로 해서 이 춘천의 이쪽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이 주변 일대를 가지고 저장 공간 클라우드 파크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함으로 해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인 이 AI 기술, 이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비슷한 어떤 컴퓨팅화 기술을 얘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보력을 바로바로 빼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그 다음에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컴퓨터화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가까운 지역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K클라우드 파크를 조성을 함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전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성이 되느냐, 이분들이 지금 일단은 조감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업단지가 청성이 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땅은 바로 산업클러스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요.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효과는 뭐냐면, 이 지역 일대가 개발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나중에는 이제 수용을 하게 될 텐데요.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 당하는 사람들이 땅을 또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됐을 경우에 바로 주변 지역에다 땅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주변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개발된다라고 하면 어떤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내 땅값도 같이 동반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요 도로가 지금 있는 이 도로가 잼버리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6번 잼버리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켜드리는 땅은 이렇게 이쪽이 이제 지네리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는 지역이고, 이렇게 천전지구 천전리에 주거지역이 찍혀져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산천리, 그리고 그 다음에 율문리, 이렇게 주거지역이 북부 쪽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지역은 이렇게 해서 이 강을 끼고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경우에 사실은 이 클러스터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주거지역은 천전리라든지 지내리라든지 그 다음에 산천리, 율문리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천전리는 바로 이 소양강을 끼고 맞은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요 부분이 이제 소양강이고요. 그러니까 소양강 댐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강 댐에서 나오는 이 물을 활용을 해서 수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에너지화를 시키겠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K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잡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좀 소개를 하게 되면은요, 요게 바로 그 산업축에 해당이 되는 잼버리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요 부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찍혀져 있는 요 부분이 뭐냐면 천전리의 주거지역이고, 요 하단에 찍혀져 있는 주거지역은 지네리에 해당이 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 소양강을 끼고 이렇게 붉은색 교통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지역으로 K클라우드 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이고, 향후에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예상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가장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바로 그 황금벨트라고 하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천전리하고 이렇게 진해지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 본권에 대한 위치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본권은 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제 주거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이제 소양강으로 향하는 길인데, 요 길은 이제 봄에 보면 벚꽃길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닭갈비촌으로 유명한 요렇게 상권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강을 바라보는 쪽이 닭갈비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노랗게 좀 진하게 찍혀져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주거지역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좀 찍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천전리에 대한 특징은 이 소양강을 끼고 남쪽으로 바라보는 땅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뒤쪽으로는 산이고 앞쪽으로는 강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배산임수형의 가장 지리적인 위치가 좋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있는 여기 노란색이 찍혀져 있는 여기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좀 더 확장을 시켜서 한 요 정도 안까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이 땅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향후에 용도, 종상향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도 보여진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예성부지에 대해서 우리 땅하고 이제는, 거리라든지 상태를 좀 비교해보면, 지금 요 정도 상태고요. 요 정도 상태가 향후에 지금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풀려져 있다. 왜냐면 이렇게 강을 끼고 아파트 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뒤쪽은 이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해서 고급 주택가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 지역이고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춘천에 있는 분들이 좀 이게 퀄리티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공기 좋고 맑은 지역으로 해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해서는 좋은 주택가, 고급 주택가들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하단 쪽에서는 당연히 아파트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도 이런 수열에너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주택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주택들을 어디다 짓냐면, 천전 일대에 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은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고, 당연히 천전리 일대 지역에 주거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땅 모양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재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용도는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요 라인이 현재 계획선이고요. 이 계획선에 붙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필지를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고려해서 세 필지로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보상용으로 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1번 필지와, 그리고 땅을 좀 모양을 좋게 해서 50평 정도 이렇게 분할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평 정도 되는 이렇게 단필지, 도로에 붙어 있는 이 단필지, 이렇게 2번 필지로 이렇게 나뉘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3번 필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필지 정도 이렇게 분양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땅 또한 마찬가지로 금방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 땅을 이렇게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춘천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성심성의껏 연락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